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앞 시간 말미에 그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오에 긴자부로의 책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오에 긴자부로가 쓴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긴자부로인데, 이 나의 나무 아래서는 굉장히 그 의미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 작가의 방이라고 하는 사색의 방이면서, 일상의 방이면서, 그 지필의 방이면서, 그죠? 한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어떤 작가이죠. 작가가 머무르면서 고민하고, 사색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공간에 대한 엿보기, 공간은 들여다보기, 이 부분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간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속에 담겨 있는 그 주인공, 주인의 그 마음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결국 어, 하나의 의미들을 산출해내는, 그죠?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과정까지 의 어떤 어, 여러 부분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남다른 어떤 의미들을 이제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 살면서 인식하는 삶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어떤 삶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들을 계속 천착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의미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면서 생각을 계속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가는 어떤 시간들에 좀 더 이제 그 의미로운 어떤 삶의 모습이 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발견과 적성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작가의 방을 한번 엿보면서 작가가 그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나는 나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나만의 어떤 공간이 무엇일까? 뭐 그 공간이 나무 한 그루이어도 좋고요, 그죠? 뒷동산이어도 좋고요. 이제 그거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생각을 갈무리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어디인가? 그 공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이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작가의 방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이미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더 깊이 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계기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작가의 방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이 이제 또 이제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이 그 책이 오에 겐자부로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을 키워나가던 나무가 자라듯이 자신의 생각을 자라게 하던 그런 공간이 바로 자신의 나무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요 책 그 본문 중에서요, 24쪽에 보면 어, 이야기들 중 하나는, 그 이야기들 중 하나는 골짜기 마을 사람한테는 저마다 나의 나무로 정한 나무가 숲의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겐자브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이죠. 이 마을에는, 저마다 나의 나무로 정한 나무가 숲의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한 사람씩 자기 나무를 정해 놓는 거죠. 사람의 혼은 그 나무, 나의 나무 밑동, 예. 사람의 혼은 그 나의 나무의 밑동, 뿌리죠. 나의 나무의 밑동에서 골짜기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가고 죽을 때에는 몸이 없어질 뿐이고 혼은 자기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미신과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자신의 나무를 정하고 이 자신의 나무가 나무의 뿌리로부터 해서 뿌리로부터 골짜기의 기운이 올라가고 그 기운이 이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그 혼은 다시 자신의 나무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혼은 영원히 이 나무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혼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귀신론, 우리들의 이제 생사론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바로 이제 비슷한 어떤 생각들이죠. 사람은 몸은 백이, 죽으면 몸은 백이라고 해서 땅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은 원래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혼백에 대한 인식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과 동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나무는 어디 있느냐고 여쭤보았더니 죽을 때 똑바로 혼에 눈을 뜨고 있으면 알게 되겠지. 나의 나무는 어디 있느냐고 여쭤보았더니 죽을 때 똑바로 혼의 눈을 뜨고 있으면 알게 되겠지 하는 할머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그걸 알아서 뭘 하려고? 정말로 머리 좋은 혼은 태어날 때 어떤 나무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있지만 경솔하게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 우연히 나의 나무 아래 서 있으면 나이를 먹은 자신을 만날 수가 있지. 그럴 때 특히 아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니까 나의 나무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편이 낫지 하는 것이 할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의 나무를 기억할 만큼 머리가 좋은 혼이 아니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숲에 혼자 들어가서 근사하게 보이는 큰 나무 아래 서서 나이를 먹은 내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표준어로 물어볼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나이가 든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통 사용할 때 어떻게라는 단어에는 어떤 방법으로와 왜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린 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물어보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중 한쪽으로 정확함을 기해서 질문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묶어서 듣고 싶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살아왔는가? 왜 살아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죠. 나이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60년 남짓 지나서 이제는 살아있는 지금의 내가, 나이를 먹은 나 자신입니다. 자, 이제 60이 지나서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니까 이미 살아있는 나 자신이죠. 어린아이 적부터 생각하고 사색하고 성장하고 했던 내 자신이 이제 60이 되어서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고향의 숲으로 돌아가서 근사하고 큰 나무, 의 아래를 지나가게 되면 반세기가 넘은 예전의 아이인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른다고 공상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 이게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나무 아래에서 60이 된 내 자신에게 이제 60이 되었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60이 된 내가 그 나무 아래에서 15살 난, 10살 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내가 굉장히 어, 의미 깊은 어떤 생각, 굉장히 꽂힌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너무 멋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좋았어요. 어, 10살 난 아이가 60이 된 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과 60이 된 내가 10살적 아이 쪽에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이제 되묻는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0이 되는 나에게, 그 2년 뒤면 60이 되는 나에게, 어,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는 나. 그죠?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지금 기억으로는 한 15살 뭐 이렇게 될 때, 어, 60살이 되고 싶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하면 60이 되고 싶었어요. 60이. 어, 지금 제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하면 빨리 60이 되었으면 좋겠고, 70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나이 든 내가 좋아요. 그래서, 어, 아무튼 15살 때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육체적 노쇠함보다는 그래도 한 60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 빨리 살아가고 싶은 왠지 60이 되면 편할 것 같았어요. 네, 편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내려놓고 조용히 나 스스로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에 대한 뭐 조용히 사색하면서 지내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기억을 생각하면 60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유, 막 좀 편하게 다 내려놓고 음, 지낼 수 있는 여유, 삶의 여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그 15살 때 60살 된 나를 꿈꿨는데 이제 2년 후에 60이 된다라고 하는 나를 돌아다 볼 때
여전히 이 바쁘고, 여전히 이 뭐 정제되어 있지 않는 황망한 이런 삶을 이제 여전히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 야, 참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적 그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나를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어, 어떤 욕심이 되면은 또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5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 충격이란 말이 요즘 하도 많이 나와서 이상하지만 제 삶에서 50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다가왔을 때가 가장 긴장이 되고 가장 뭐라 그럴까? 아무튼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만났던 시가 해제 선생의 집이음이라고 하는 시였거든요. 해제 선생의 경우에도 50살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어, 바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46 되는 시점에 하시더라고요. 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48에 이 지비음이라고 하는 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지비음이라고 하는 시가 다가온 것은 이제 역시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눈앞에 왔을 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가 남다르게 느껴졌고, 그런데 이제 그 대학자인 회제 이현적 선생의 경우에도 50이 되는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글로 적은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 같은 아주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는 어떤 시간 속에서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바로 50 무렵의 나였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오에 겐자부로가 어, 10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고동이 멈췄을 때, 나의 고동, 심장의 고동이 멈췄을 때 당신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될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말입니다. 나의 고동이, 나의 심장 박동, 나의 고동이 멈췄을 때 당신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될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나도 글을 쓰면서 나스메 소세키가 아니라 이 오에 긴자부로가 이제 글을 쓴 거죠. 나스메 소세키의 글 속에 나의 고동이 멈췄을 때
당신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될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나도 글을 쓰면서, 오해 겐자브로가 나도 글을 쓰면서 내가 떠나간 후에도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고 꿈꿀 때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런 꿈을 입 밖으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희망을 겉으로 드러내어 젊은이들, 그것도 아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의 사람들 향해서 책을 쓸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벌써 40년 동안이나 글을 쓰는 작업을 해왔는데도 내가 가진 어중간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간 후에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참 이게 누구나 다 우리 꿈꾸는 부분들이죠. 내가 사라진 후에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기억에서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다시 만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두려운 부분들인데, 이제 견잡으로는 내가 떠나간 후에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 어떤 의미이죠. 이제 의미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아직도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 이제 여러분들의 나무는 이제 어떤 나무일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뭐 제가 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제 뭐 그렇게 계속 아주 꼼꼼하게 이제 읽어봤는데 이 아버지는 내가 질문할 때마다 우선 자기가 무엇을 묻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내면 가장 좋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를 한번 질문하기 전에 한번 해봐라는 거죠. 내가 뭘 묻고 싶은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것이죠. 그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자, 이런 그 자기 고백적 글들이 바로 이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책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책을 읽는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요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잘안 보시죠? 자, 요 부분, 요렇게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무를 찾았죠. 자, 요 부분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음, 어렸을 때 나는 갖가지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언제든지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책이 재밌으니까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 금방 빠져버리는 책이라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연상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게 좋겠어, 읽고 싶어 라고 해서 겨우 손에 넣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끝까지 읽기 힘든 책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읽어봐서 이건 훌륭한 학자나 작가가 쓴 책이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아 하고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책이라면 괜찮습니다. 읽는 것을 포기하든지 뒤로 미루든지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책을 넣어두는 책 궤도, 궤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라서 그 책이 재미있어질 때 읽으면 되고, 그래도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읽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여간해서 읽어 나갈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떠오른 책이 톨스토이의 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책이라도 10페이지를 읽고 나서 끝까지 읽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단단하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책을 읽기 위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집 뒤쪽에서부터 강바닥이 드러난 강변으로 내려가기 전까지의 편편한 땅에 어머니가 일구어 놓은 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번역된 어린이 책에서 무거워 보이는 둥근 야채 이름을 알게 되어 100살까지 살아서 언젠가는 양배추를 먹고 말 거야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선 책에 그려져 있는 대로 잎이 말려있는 둥근 야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쟁 중반부터 식량 부족으로 어머니가 밭으로 만든 곳 뒤에는 보리를 경장했습니다. 밭 만든 곳은 원래 감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돌담을 쌓아서 강변보다 높은 밭의 언저리에는 피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식물이 싹을 틔우고 떡잎이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생생하게 자라는지 내가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관찰한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품종개량에 참가했던 같은 이 작은 감나무 밭이었습니다. 자, 이들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나는 둥치에서 줄기가 몇 개인가 갈라져 뻗어나간 곳에 판자를 깔고 밧줄로 고정시켜 그 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나무죠. 훨씬 시간이 지나서 방송국 일을 하게 된 나는 요 뒤에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요 나무 위에서 책을 읽었던 거죠. 어쨌든 나는 책을 읽는 나무 위의 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도저히 읽어 나갈 수 없는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루에 한 번은 나무 위의 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책을 가지고 나무에 오릅니다. 거기서는 다른 책은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새 그것과 똑같이 어려운 다른 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무에 가서 읽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을 이제 읽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책은 전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나무 위에 나무를 깔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이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죠. 예, 자기 고백이고 자신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 글에 넣으면서 한 아이가 성장해 가는 어떤 모습들, 예,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 고백에 가까운 그러면서 그러한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 속에는 책 읽기하고 이 글쓰기라고 하는 이 두 핵심 키워드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로 써내는 과정,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 오에 겐자브로의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책 속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오에 겐자브로에서는 일단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과 일본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불편은 해요. 이제 저도 조금 불편은 했는데 다만 이제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공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떤 부분들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해 견잡으로는 이제 요 오해 견잡으로는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 계기가 뭐냐면 정신지체장애인 히카루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 것이 이 오해의 삶과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그 장애인 아들을 이제 낳으면서 이 오해는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그 문학적인 방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1994년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어,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 여러분 아시죠? 가와바타 야스나리 인도의 타고르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인으로는 세 번째였다. 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나의 나무 아래서의 나의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까 이겁니다. 나의 나무란 어린 오해에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온 말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일본에서는 골짜기 마을 사람한테는 저마다 나의 나무로 정한 나무가 숲의 높은 곳에 있는데 사람의 혼은 그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나와서 골짜기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고 또 죽을 때는 백, 혼백 할 때 백은 몸뚱어리는 없어지지만 혼이 자신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나무를 점 집어 넣고 평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을 때 자신의 나무, 그 총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해의 경우에는 이 자신의 단풍나무, 그죠? 하고 여기에서 책을 읽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나무 위의 집. 그래서 이제 나무는 62전에 10살, 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생명과 사유의 연속성. 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아주 의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막 살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삶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고 삶을 단절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속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삶과 생명성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연속되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생에서 삶이 맞춰진다. 다음 생에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제 뭐 연속성이 아니죠. 단절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오해에게 나무는 인간 이전의 삶, 그리고 이후의 삶, 이 모든 녹아있는
생명과 사유의 연속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인간의 삶에는 I 때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어린이 된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무처럼 이렇게 곧게 살아왔단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했다. 이 아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60이 된 내가 10살이 된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이제 되묻는 그래서 이 나무처럼 곧게 바르게 살아왔단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나의 나무, 나의 어떤 그 삶은 같은 그 맥락에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줄을 쭉 그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 방송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글을 긋고 또 이제 포스트잇 이제 중요한 부분에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글이 쓰여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어, 책 한 권, 네, 책 한 권, 책 두 권, 책 세 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들 뭐 책을 의미로서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읽고 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동이 멈췄을 때 당신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스메 소세키죠.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의 고동이 멈췄을 때 당신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반세기 이전의 나에게 스스로 뭔가 말해줄 것이 있다면서 이제 요구했는 게 그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말해준 게 바로 그것이었죠. 아까 요 부분이었는데 그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네, 여기 내가 떠나간 후에도 음, 여기에 내가 떠나간 후에도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오해 겐자브로가 스스로 이제 생각한 부분들이죠. 내가 떠나간 후에도 자 여기 나의 고동이 멈췄었을 때 만족합니다. 라던 이 나스메 소세키의 이 문장을 두고 60이 된 이 그 오해 겐자브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떠나간 후에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행복한 일이죠. 네, 네, 우리가 내 가족에게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왔는 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나의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요 책을 혹시 읽을 기회가 된다면 읽으시고요. 아니면 요 부분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한번 삶을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아까 여기에서 요거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스스로에게 60이 될 자신에게 묻고 60이 된 나는 10살 때의 아이에게 이 질문을 하고 참 엄중한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연속되어 생명과 사유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생명과 사유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나의 나무 아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